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제가 화끈한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B-52 전략폭격기 괌에서 출격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 안 보신 분 빨리 보십시오. 자, 그런데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북한, 중국 보고 있나? 라는 주제로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계자입니다. 과거에는 태평양 사령부였죠. 이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입니다. 1월 10일 현지 시각입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제509 폭격 비행단 소속 B-2A 스텔스 폭격기 세대와 운용 요원 200여 명이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이번 배치는 정기적인 폭격기 현시 차원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순환하며 지역 핵심 파트너와 기능을 통합하고 운용 요원들의 작전 수행 능력 유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특별한 일 아니고 그냥 순환 배치하는 거다. 뭐 이렇게 밝혔지만 시기인지라 저는 특별해 보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509 폭격 비행단, 이 509 폭격 비행단 마크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노란색인데 이 마크, 이 중간에 뭐 양쪽에 날개가 있고 중간에 버섯 구름이 있습니다. 바로 핵 폭격했던 버섯 구름이죠. 자, 이 509 폭격 비행단이 어떤 비행단이냐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핵 공격을 가했던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플루토늄 원자폭탄, 이런 것들을 투하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세계 유일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비행단이며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예하의 제8 공군 소속입니다. 재래식 공격 임무는 물론이고 B-61 전술 핵폭탄이죠. B-61을 이용한 핵공격 임무도 수행을 합니다. 자, 핵공격 전담 부대였어요.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던 세계 유일의 핵공격 경험이 있는 비행단이고 지금도 그 핵공격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B-2 스텔스 폭격기가 바로 이 509 폭격 비행단에 배치가 되어 있죠. 이 509 폭격 비행단장은 별 하나인 준장인데 이 준장급으로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가의 자산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20여 년 전 물가로 2조 5천억이었던 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2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50조 원의 자산이죠. 20여 년 전의 물가로. 지금으로 치면 뭐 10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지원 세례까지 하면 아마도 뭐 백수십조 원의 어떤 그 장비를 지휘하는 비행단장, 춘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건 여담이고, 아무튼 이 B-2 스텔스 폭격기 세대가 미주리주, 미중부입니다. 미중부의 미주리주를 출발해서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항로를 또 제가 또 그 취득을 했는데 항로가 또 이렇습니다. 미주리에서부터 이렇게 날아와서 캘리포니아 북쪽, 샌프란시스코 북쪽 그 아마도 한 오레곤주 정도를 통과를 해서 미국의 북부 지역이죠. 북부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이 미주리주에서 정상적으로 오면은 이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중간 지역쯤을 날아가게끔 이렇게 최단 경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최단 경로는 한 6,000여 킬로 정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한번 꺾어서 7,000km 정도를 날아갔습니다. 이게 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2 스텔스 폭격기 세대, 그리고 KC-10 이 공중급유기 세대, 이렇게가 패키지가 되어서 날아갔는데 이 KC-10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출발했어요. 미주리에서 같이 출발한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해서 이 태평양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이런 것이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미주리에서 B2는 출발을 했고 그것도 일부러 한번 꺾어서
7,00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지역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출격한 공중급유기가 이 태평양 중간에서 급유를 한번 하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자, B2가 왜 공중급유기가 필요했을까요? B2는 여기 보면 항속거리가 11,100km입니다. 그런데 어제 비행은 7,000km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000km가 B2의 항속거리예요. 그것도 무장을, 이게 이제 18톤인데 이게 기준 무장 탑재량이거든요. 18톤은 무장을 18톤 탑재했다라고 했을 때도 11,000km를 날아가요. 근데 무장을 탑재를 안 하면 훨씬 더 많이 가겠죠. 더 가벼우니까. 그런데 연료 탑재는 이제 75톤 이상을 조금 하게 되는데 어제 공중급유를 중간에서 한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 탑재량을 기준 무장 탑재량보다 더 많이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B2가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핵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폭탄인 GBU-57 몹, 바로 벙커버스터입니다. 그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한 14톤 됩니다. 그러니까 그 B2가 그 두 발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8톤의 무장을 탑재를 하게 되면 항속거리가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공중급유를 한번 했다. 또 실제로 탑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이렇게 돌아가면, 자, 똑바로 날아와서 LA와 샌프란시스코 중간으로 날아가면은 한 6,000km만 날아가면은 이 하와이고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한번 꺾어서 굳이 7,000km를 구해냈을까? 이게 말이죠. 7,000km를 날아가, 다시 하와이에서 7,000km를 날아가면 어딘가 하면은 대한민국입니다. 6,000km 날아가면은 대한민국에 못 미치는데 한 7,000km 정도 이상 날아오면 대한민국 근처까지 옵니다. 그 말은 뭐냐? 저는 미국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미주리에서 공중급유를 받아서 하와이에 갔다. 공중급유를 했다는 것은 아주 무장을 많이 실었다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서 한반도까지도 갈 수 있다. 한반도까지도.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주리에서 공중급유기가 같이 출발한 게 아니고 LA 근처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는데 한반도 근처에서는 괌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가데나 기지 또는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급유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폭격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주변국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북한 보라 이거죠. 내일 당장 너에게 벙커버스터 꽂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그 B2에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GBU-57 몹,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중량이 14톤입니다. 14톤이고 탄두 중량은 2톤. 이거는 이제 관통 폭탄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죠. 그래서 강화 콘크리트 기준 60m. 그리고 일반 지층, 자연 지층 기준으로는 100m에서 200m까지의 지층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GBU-57 몹에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월 1일 날 해가 바뀔 때 12월 31일에서 1월 1일 해가 바뀔 때 뉴욕에서 빅볼 드롭, 제가 며칠 전에 그 1월 1일 날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빅볼 드롭이라고 해서 그 큰 공을 떨어뜨리는 행사를 하는데, 신년 행사로, 그때 미 공군 전략사령부가 트위터에 올렸다가 뭐 CNN이다 뭐 NBC다 이런 데서 막 보도를 해가지고 막 부적절하다고 공격하는 바람에 이제 삭제를 했던 그 트위터인데, 우리는 이 빅볼보다 더 큰 것을 드롭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GBU-57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미국이 진짜로 이 GBU-57을 실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키지를 구성해서 중간에 일부러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하와이에
이 B2 스텔스 폭격기 세대를 지금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면은 GBU-57 6발을 꽂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하 강화 콘크리트 60m, 일반 지층 200m를 뚫을 수 있는 GBU-57 6발을 꽂을 수 있는 전력을 하와이에 지금 전진 배치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우리 한반도까지 반을 단축한 거죠. 하와이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똑같이 출격하면은 괌에서 급유 한번 받고 폭격하고 돌아갈 때 다시 가데나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공중급유기 또 급유받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어제는 제가 B-52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해서 김정은이가 단둥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단둥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가 떠서 일본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무선까지 공개한 그 내용을 어제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이 재래식 공격할 수 있는 B-52를 2대를 보여주고 또 같은 시간에 B2 스텔스 폭격기, 벙커버스터를 꽂을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3대를 또 전진 배치시켜 놓고 이렇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게 주는 강력한 사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미국 연초부터 대북한, 대중 압박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를 공급해주지 않고 북한에게 불법 달러가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면 북한은 그 제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계속 링거, 영양제를 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 중국을 지금 지난주에 김정은이가 만나고 왔습니다. 작년 5월에 대련 따렌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온 김정은이 거만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북한 지역의 기름값이 절반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공급이 많아진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을 관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을 방문한 첫날이 바로 시진핑 주석을 만났던 첫날이 바로 김정은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마 생일 선물 거나하게 대단한 것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베트남의 하노이냐, 다낭이냐, 뭐 방콕이냐, 지금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가 지금 선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과 지금 완전히 데자뷰 보듯이 똑같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한 달 전에 김정은은 대련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행동이 달라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이 또 시진핑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2018년도 북한의 농사는 식량 사정은 굉장히 흉작이어서 열악합니다. 한 600만 톤 정도가 있어야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생산이 한 400만 톤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식량 사정, 그리고 연료 사정, 그리고 통치 자금인 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링거 주사를 중국이 놔주기로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링거 주사가 없이 내일이라도 미국의 허락이 아니면은 미국이 직접 놔주는 링거 주사가 아니면은 김정은이 헐떡헐떡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야 미국의 협상력이 높아가는데 시진핑을 만나고 와서 또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단둥에서 평양 갈 때 기차 타고 왔으니까 B-52 전략폭격기에 2500km짜리 미사일을 40발을 싣고 가서 완전히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열차까지 김정은이 타고 있는 열차까지 다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제 평양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또 뭐 겁이 나면 어딘가에 또 지하시설에 숨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와이에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또 갖다 놓고 공중급유해서
하와이에서 북한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한 어떤 그 비행 경로를 보여주면서 또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세대니까 GBU-57 몹 벙커버스터 6발 싣고 가서 어딘가에 삼지연, 평양, 묘향산 김정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어딘가에다 6발을 동시에 떨어뜨려서 너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나한테 협상하러 와라. 그러면 내가 웬만하면 네 말 들어보고 들어줄게. 이런 사인을,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강력하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냐. 또 시진핑 주석에는 자꾸 뒤에서 장난치지 마라. 그러면 이 폭격기가 한반도를 지나쳐 더 서쪽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사인도 동시에 전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단독의 그런 기사를, 군사 관련한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화끈한 소식들 누구보다도 먼저 듣고 싶은 우리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눈팅만 하지 마시고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